반갑습니다. 슈퍼리치입니다. 자, 이번 영상에서는 현대차가 좀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이 일희일비 하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좀 현대차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릴 거고,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서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. 봐야 되는 섹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일단 뭐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뭐 상승이 나왔다가 윗꼬리 달고 좀 내려오는 부분,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, 그래도 우리가 뭐 하루하루 현대차를 가지고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일단 뭐 현대차 분석에 앞서서 좀 어제 미국 시장이랑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, 일단 뭐 혼조세 좀 마감이 되기는 했어요. 근데도 뭐 미국 시장 자체로 놓고 보면은 뭐 크게 하락이 나오거나 뭐 급등이 나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평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우리가 지금 포인트로 놓고 보고 있는 이 원자재 관련해서도 원자재들도 굉장히 좀 평온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다,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뭐 성장주들의 상승 자체가 나타나고는 있는데, 경기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주는 장이에요.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뭐 성장주에 대해서 뭐 단타를 들어가고 뭐 쫓아다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, 이 조정을 주는 경기주들에 대해서는 뭐 원자재 관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소비주, 오히려 지금이 여러분들이 매집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지금까지 뭐 수개월 동안 좀 반복드렸던 시황 자체에서도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.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디플레이션, 여기에 대해서 뭐 변경이 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소비주 그리고 원자재 관련해서는 매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딱 드리고 싶습니다. 해야 돼요, 여러분들. 그리고 뭐 성장주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뭐 당연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초점을 맞추는 부분도 있고, 바이러스는 뭐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더 이상 인플레 시대의 호재가 될 수는 없는데, 단타로라도 우리는 좀 먹을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매집을 하는 거는 이쪽으로 천천히 매집을 해 나가고 있고, 단타로는 이쪽에 대해서 좀 빠르게 먹고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, 어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진단키트 관련해서 단타를 들어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, 그 종목은 시젠이었어요. 시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수익적인 부분이 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자, 좋잖아요 여러분들. 지금 뭐 수익금 보고 하시면은 좋은데, 당연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시젠 같은 경우에도 왜 단타로 들어갔냐라고 하면은, 이거는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 시대에 대해서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. 그래서 좀 빠르게 짧게 좀 끊어서 먹고 나올 구간이 있기 때문에 끊어서 먹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자, 시즌 좋잖아요 여러분들. 이런 것들 매수를 하시면은 여러분들 그래도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뭐 두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수익적인 부분으로 빼고 나온 부분이 있는데, 자, 이렇게 보게 되면은 두올은 자동차 부품 관련주예요.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현대차가 뭐 움직이는 부분도 있는데, 오히려 자동차 부품 쪽들이 굉장히 좀 조정이 나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내일 바로 자동차 부품주를 매수를 들어갈 거다, 매집을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지금 뭐 빠지는 거에 있어서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봐야 되는지는 무조건적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지금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고 대처가 안 되고 아무런 뭐 시장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5분만, 지금 선착순 5분만 추가적으로 일수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빠르게 오셔서 저랑 같이 하시면서, 지금 뭐 가입비 걱정을 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. 가입비 뽑을 수 있어요.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은 벌써 21일 34만원, 22일 69만원, 23일 72만원, 그리고 오늘도 뭐 49,000원 뭐 이렇게, 자, 뭐 시즌으로도 이런 식으로 벌면 돼요 여러분들. 뭐 94만 5천원, 오늘 31만원,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당장 지금 시장에서는 가입비를 걱정을 할 게 아니라 계좌를 걱정을 해야 되고, 좀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오죽했으면 제가 원자재 관련해서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포스코를 매수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뭐 상승분이 나오고는 있어요. 상승분이 나오고는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뭐 급하게 볼 것도
아니고 천천히 끌고 가면서 좀 크게 먹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42만 5천원에서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, 결국에는 원자재도 여러분들 무조건 봐야 되는 중요한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뭐 현대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뭐 기아차도 뭐 상승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, 지금 뭐 현대모비스도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. 근데 우리가 좀 현대차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, 우리가 기대를 하고 언제까지 끌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영업이익률이 8%가 나올 때까지는 끌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, 왜냐, 지금 뭐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8%대 영업이익률 나오기 힘들어요. 근데 전기차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얘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. 처음에 지금 자동차 산업 같은, 전기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 보급되던 때랑 굉장히 비슷한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는 뭐 저거 불편해서 뭐 어떻게 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았어요. 나는 그래도 좀 그냥 폴더폰, 3G폰 이런 거 쓸래 라고 하시는 분들 많았는데, 결국에는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, 결국에는 스마트폰 다 스마트폰 쓰고 계시잖아요. 이 손안에 들어오는 컴퓨터라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을 했는데, 전기차랑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혁신에 가까운 소비자 경험을 좀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업이익률 8%가 나올 때까지, 뭐 언제 나올지는 뭐 내년에 나올 수도 있고 내후년에 나올 수도 있는데, 제가 생각을 하는 부분은 2025년도에는 좀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뭐 이거는 뭐 정확하게 몇 년도라고 제가 찝을 수는 없는 부분인데, 8%가 나올 때까지 아니면은 2025년도까지는 여러분들이 현대차에 대해서 그냥 묻어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제가 말씀을 드렸던 위치가 22만원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, 뭐 내년이라든지 내후년 분명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비중을 한번 더 실어서 아주 금액으로 그냥 때려서 먹고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과거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만도를 굉장히 많이 뭐 추천을 드리고 밀었던 부분이 있는데, 자,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만도 같은 경우에도 뭐 84%, 50% 이상의 수익률이 나왔던 부분이 있어요. 근데 내일부터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왜 들어가냐, 영업이익률 대비했을 때 시총이 너무나도 저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들어가야 돼요. 과거에 제가 만도를 3만원대 추천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, 시총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률이 너무나도 잘 나왔기 때문에 추천을 드려서 50%, 뭐 80%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 드린 부분이 있는데, 내일 또 그런 종목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드리지만, 현대차가 없으신 분들, 22만원이 안 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뭐 현대모비스, 어차피 같은 섹터에 있는 게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를 28만원 부근 기다리셨다가 매수를 하시거나, 아니면은 뭐 현대차가 22만원에 오면은 뭐 그때 22만원 부근에 오면은 그때 매수를 하시면서, 둘 중에 뭐 먼저 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도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때 조금 위기가 있었죠. 2분기 때 위기가 있었는데, 뭐 자동차 반도체 관련해서, 자동차 칩 반도체 관련해서 뭐 공급 부족으로 차량 출고가 굉장히 지연된 부분도 분명히 있었는데, 7월 달부터는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다 해소가 되고, 좀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좀 해소가 되는 그림 자체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드는 게,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뭐 얘기를 하고 있고, 미국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, 이거는 어느 정도는 이제 고점을 찍고, 반도체 이슈에 대해서 고점을 찍고 해소 구간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현대차가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미래 먹거리 개척 자체에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, 도심 항공 모빌리티 진출 계획을 하고 있어요. 뭐 하늘을 나는 미래형 뭐 탈 것을 말을 하는 건데, 소위 말하는 뭐 하늘을 나는 뭐 비행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수지 이착륙이 가능하고 뭐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우리가 뭐 영화에서만 본 부분이 있는데, 차후에 현대차가 여기에도 뭐 투자를 하면서 미래 개척에도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, 좀 우리가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
볼만한 종목이 현대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내일 VIP방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주 무조건적으로 제2의 만도 이런 거 들어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먹고 싶다, 크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오시는 게 여러분들 1%라도 더 수익적인 부분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딱 선착순 5명, 많이 오는 거 전 좋아하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딱 5분만 진행을 하고 바로 마감을 할 테니까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고, 하루에 여러분들 5,000원도 안 해요.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식을 잘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배워야 돼요. 뭐 카카오, 네이버 이렇게 수익 나는 부분 여러분들 회비를 지금에서 우리가 걱정을 할 타이밍은 아니에요. 계좌를 오히려 얼마나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, 뭐 카카오 수익, 뭐 네이버 수익, 뭐 하나솔루션 같이 좀 안정적인 거. 그리고 여기서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, 자, 오늘 LG전자 관련해서도 우리가 뭐 3%대 뭐 일단은 반 정리를 하고 반은 더 보기로 한 부분이 있는데,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LG전자 같은 거 그리고 LG전자 이런 것들 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저는 VIP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,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저희 방 같은 경우에는 좀 확실하게 계속해서 단타로 뭐 뺑뺑이 돌리는 거, 그것도 당연히 재밌어요. 재밌긴 한데 확실하게 안정적인 종목으로 매수가가 오면은 그때 기다렸다 잡고 좀 크게 먹고 나올 생각, 안정적으로 먹고 나오는 게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. 단타 돌릴 거는 그냥 빨리빨리 소량으로 빨리빨리 돌려놓고 포트를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꾸려 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LG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 위치에서 들어갔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상승분이 나오고 내려오고 고개를 딱 드는 이런 대형주들을 포인트적인 부분으로 좀 잡았다라고 좀 팁을 드리고 싶고, 자, 기업 분석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작년 대비했을 때도 잘 나오는 부분이고, 1분기 때 매출액이 너무나도 크게 상승을 했어요. 뭐 역대 최고 분기 실적이 나올 정도로 좀 상승을 했고, 전기차 관련 합작법인이 이제 LG 마그나 같은 경우에도 7월 달에 출범 예정이고, 뭐 이미 뭐 독일 자동차 제조사인 뭐 다임러 그룹이랑 이제 6억 달러 규모 전기차용 모터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고, 뭐 23분기 연속적으로 핸드폰 적자 사업이었던 핸드폰 사업도 7월 31일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편안하게 수익이 날 수 있었다. 결국에는 여러분들 주식 하시는 거는 자금을 불리려고 하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자금을 불릴 수 있는 종목들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자, 오늘 뭐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델타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, 자, 일단 뭐 진단키트 관련해서 우리가 뭐 시즌 수익이 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. 근데 진단키트 랠리 이후에 뭐 휴마시스에 뭐 가는 부분, 그 다음에 뭐 시젠도 우리가 뭐 갔던 부분, 그리고 뭐 엑세스 바이오가 좀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, 결국에는 지금은 진단키트 랠리 이후에는 치료제 그리고 백신 이쪽으로 또 수급 이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당연히 우리가 잘 아는 화이자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바이오, 뭐 뒤에서 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 다음 순서가 이제 모더나 쪽에서 순서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면은, 결국에는 테마는 여러분들 기억력 싸움이에요. 그때 당시에 뭐가 강했는지, 무엇을 봐야 되고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되는지 기억력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내용적인 부분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되실 것 같고, 이걸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뭐 화이자 쪽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, 뭐 당연히 우리바이오가 이제는 대장 노릇을 하고 뭐 윗꼬리 달고 좀 내려온 부분 이 있는데, 이거를 뭐 지금 당장 오늘 들어간다라기보다도 확실하게 좀 눌림목을 보고 우리가 좀 제가 추천을 해드릴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뭐 후발주자가 KPX 생명과학,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제일약품, 이런 식으로 좀 후발주자까지도 좀 움직임 자체를 봐야 돼요. 여러분들 대장주가 가서 대장주를 파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
그 뒤에 후발주들의 움직임을 굉장히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, 자, 모더나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AB 프로 바이오, 그 다음에 뭐 소마젠, 그리고 파미셀까지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결국에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뭐 팁을 하나 드리면은, 바이오는 1년 사이클에서 뭐 VIP 방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. 3번이 와요. 언제 오느냐. 메인 같은 경우에는 찬바람이 부는 11월 달이 거의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봄바람이 부는 4월, 그리고 6월, 11월, 이렇게 3번이 이벤트가 좀 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언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눈치껏 행동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바이오 관련해서는 무조건적인 공식이에요. 뭐 중간중간에 뭐 5월 달에 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런 거는 있겠지만, 크게 급등이 나오는 시기는 4월, 6월, 그리고 메인은 11월 달. 11월 달에는 포트의 50% 이상을 거의 뭐 바이오 종목으로 채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메인 이벤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정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, 그리고 또 우리가 미리미리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, 뭐 지금 당장에 잡을 거는 아니에요. 음압병동 쪽에 대해서도 지금 뭐 상승이 나오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. 그래서 뭐 GH 신소재라든지, 그리고 뭐 우정바이오, 그리고 딱 이것까지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실 것 같고,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CU 메디컬이 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는데,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부분은 오히려 의료기기 쪽을 우리가 관심을 무조건적으로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왜냐? CU 메디컬이 가기 때문에 세움 메디컬도 당연히 움직이는 부분이고, 좀 못 가는 게 메가 ECS 같은 게 좀 못 가는 부분도 있어요. 이거는 뭐 호흡 유지 장치를 공급하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딱 이 세 개를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보시라고 자 말씀드립니다. CU 메디컬, 그 다음에 세움 메디컬, 그리고 메가 ECS, 이 세 개를 내일 뭐 VIP 방에서는 단타로 좀 들어갈 수 있어요.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눌린 목에서 잘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변이 바이러스 관련해서도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나올 건지 순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꼭 기억을 하시고, 테마는 무조건 기억력 싸움이다. 이거 꼭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. 자, 오늘 장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